막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잡음이 생긴 듯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검찰의 수사의 질문은 거의 고문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회계 자료를 잔뜩 싸들고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면회 신청을 해서 찾아가서 쫙 펼쳤어요. 네. 제 개인 회계 자료, 정대협 회계 자료 다 펼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리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리는 그 자료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든든하다. 처음으로 제가 민주당의 이름을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다라는 것이, 야, 이렇게 든든하구나. 앞에 나를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 네,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소개했는데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가 됐죠.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다들 보셨겠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간 일화를 말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좀 어떤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쁘다고 한 게, 첫째는 이제 윤미향 의원이 이걸 공개한 거,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둘이 비밀 대화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한 거, 첫째 윤미향 의원이 나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발언을 내용을 보면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권 때는 모든 자료를 다 없앴는데 왜 그 후원금이나 회계 자료들 다 그대로 남겨뒀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시민단체는 투명성이 생명이에요. 국민들이 정말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는, 그렇다면 이게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역사적으로 남기고 그리고 이게 다 공개하고 그걸 무단으로 쓰면 행령으로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남기느냐, 삭제 안 하고. 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두 번째로 나쁘고요. 마지막으로 나쁜 게, 이렇게 발언했는데 윤미향 의원의 그 대답이 황당합니다. 뭐냐면 역사니까 태울 수 없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이때 제가 느낀 게,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듣고 야, 든든하다. 처음으로 민주당의 이름을 가지고 당선인이 됐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찬 대표가 왜 안 태웠느냐 이렇게 하는데 야, 든든하다, 방패막이다, 이런 취지의 말이잖아요. 이런, 저는 정말 이것도 이게 역대급 망언이 아닌가, 세 가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을 향해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지난 시간 동안 윤 의원님께서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어떠한 마녀 사냥을 당했는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울컥하였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윤미향 의원님이 지금 현재도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훌륭한 의정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미향, 화이팅! 지금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두 분 다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아들 대학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고, 윤미향 의원은 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 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금 법적 판단을 받은 분들이 이를 좀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또 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또 재판 과정을 받으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또 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로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그것이 국민들께, 당원들께 또는 또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어떤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릇 또 정치인이라 한다면 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또 발언을 하고 또 정치적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일 테니까요.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감회에 대해서 토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분 다 지금 형사재판 중이라는 부분들이 좀 아픈 대목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두 분 다 어떤 재판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도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도 유념해야 되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한 가지 좀 짧게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대의원제 축소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장우 차장님. 네. 이게 뭐 지도부 내에서 총선 전까지 건드리지 말자 뭐 그런 기류도 나왔다는데 굳이 이것을 좀 건드린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총선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 확실하고 총선 이후에 8월이 되면 이제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후임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친명, 특히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의원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제의 경우는 민주당이 어떤 우열과 약세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묘하게도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대의원에 포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의원제를 축소를 하게 되면 친명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고 친문계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대의원제 축소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힘이 있을 때 바꿔놓겠다. 이런 의지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 소식 좀 살펴보도록 봤고요. 다음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